종합토론에 공통된 논점을 확정을 해서 그 논점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대략 4월 3일, 4일, 5일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시위 숫자가 전국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투쟁의 양상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 3.1운동은 대단히 진행 양상에 있어서 초기 3.1운동과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그리고 주재소, 경찰 주재소 이런 것들을 습격해서 무력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왜 하필이면 경기도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이러한 혁명적 ang향이 나타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ang향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문제죠. 3.1운동을 혁명적 고조로 이끌어 나갔던 주체 세력이 누군가, 그들의 결속을 가능하게 했던 네트워크가 무엇인가,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ang향 현상이 4월 중순 이후로 퇴조하게 되는데 왜 퇴조했는가? 다시 말해서 절정국면의 광역 경기 시위의 혁명적 현상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좋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 주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발표문의 전체 사실 구조는 도시 구조, 그리고 그 제조 일본 간의 교류 문제, 그리고 세대론, 식민지 근대성, 이런 관점을 받아들여서 좀 발표문을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토론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동쪽 부분에서는 좀 전통적 수탈론 관점의 연구를 좀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농촌 지역에서의 어떤 저항의 어떤 강도, 그리고 저항의 강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식민지주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물론 뭐 이런 부분도 일정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지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합리주의라는 부분도 경제적 합리주의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저항 양상에 있었어도 좀 다양한 측면들을 보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 수정 과정에서 약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지에서는 아마 공동체가 형성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토론문을 보고 또 이후에 발표문도 보다가 생각이 난 게, 도시에는 공동체가 좀 없고 지역에는 강하다, 오히려 이렇게 보기보다 도시에도 예를 들면 약간의 공동체가 있죠. 공동체가 있다 없다라기보다 공동체 양상이 달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김재훈 선생님께서 큰 틀에서 4가지 정도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철도, 그리고 학생, 장시, 이런 것들을 매개로 경기도에서의 3.1운동 확산과의 관련성들을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경기도를 뛰어넘고 만세 시위가 전달되었다라는 거가 제가 오히려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결국은 3.1운동 초기 세팅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같은 인접 지역들에는 만세 시위가 자동적으로 전달될 것이다라는 서울 만세 시위를 통한 자연적인 확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실 개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인 전파를 시행한 바가 없고, 오히려 그 철도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초기 세팅을 하려고 했던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 발표문이 경기 인천 지역 만세시 탄압 양상에 대해서 구태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일단 주도 면밀함이라고 다 볼 수 있느냐. 도시화의 기존의 일제 강점기에 대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도시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닌가. 왜곡과 과장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 주셨습니다. 탄압을 당했을 때 사상자에 대한 의연금을 모집한다거나, 또는 생활 물품을 공급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사찰원이나 밀정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교회에서는 이 안에 밀정이 있다, 이 안에 사찰원이 있다,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할 정도로 이런 대응 좀 요건 제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오늘 재합리 이야기 나왔는데 재합리나 발안장의 경우에는 그 생존자들의 그 영국 대리공사나 스코필드가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적극적으로 사실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문제인데요. 제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처벌 양상에서 해당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 적용의 문제인데, 내란죄 적용 시도는 총독부 자체가 그냥 페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란죄 적용을 한다면 총독부의 통치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 외형은 띄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이 총독 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은 구조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점이 분산되는 걸 막으려고 1심 8개월문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 연구를 더 진행시켜 가는 과정에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2심과 3심 판결문만이 아니고 예심 종결서라든지 아니면 예심 조서까지도 다 파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성의 시위는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인데 그 여성이 여학생이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양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자료에서 보이는 개성의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문화와는 좀 다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근대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우리가 3.1운동을 볼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의 지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끌려가고 여성들이 뺨따구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전형적인 공간이었던 집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오고 감옥에 가는 여성이 등장했다라는 것이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회고들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성에서의 그 여성들이 처음 시위를 주도했고 그 주도하는 모습 자체를 저는 변화의 시점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천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세 지역만의 고유한 특징을 별도로 뽑아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여쭤봤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성군 쪽과의 더 그런 교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또 부천군 같은 경우도 묶여진 거는 원래 부평과 옛 인천 지역이 또 합쳐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려면 그 앞의 시기나 전통적인 그 지역 형성되는 과정을 더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도 세력을 종교인과 학업관리로 했는데, 근데 학업관리에는 이제 면장인 김현묵과 이제 면석이인 홍준옥을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런데 구장도 학업관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역할을 그 마을에서 했었던 분들이 이제 구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학업관리라고 해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원 시위의 만세 시위의 주도 세력을 뭐라고, 종교인과 학업관리면 깔끔한데 구장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구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토론자께서 뭐 전통의 지속, 지속되는 전통과 민중의 다원적 연대라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전체 3.1운동을 준비 단계와 그게 확산되는 단계로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개별 지역의 만세운동들도 준비되는 단계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것이 현장에서 전개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달랐고, 전통의 지속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공동체라고 하는 동질성, 그러니까 농촌 마을에 농청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안에서 농민으로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동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자. 동질성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그리고 민중의 다원적 연대라고 하는 건 좀 더 이게 진행 과정에 제가 주목하는 건데, 일단 나이가 다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현장도 다 다르고 기생도 있고 심지어 여성도 있고 머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게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옆 사람이 잡혀가고 뭐 두들겨 맞고 어떤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나갈 때 만세를 부르게 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 독립만세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이 투사한 게 무엇이었을까? 같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집합적으로 투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연대라고 불러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그게 제 좀 문제제기인 측면이 있습니다. 3월 23일 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 시위 양상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 발표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3말 4초, 다시 말해서 절정 국면입니다. 이 절정 국면의 기본 특징은 3.1운동의 전체 운동의 70%가 경기도와 그 주변, 광역 경기도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시위가 폭력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 통치기구를 직접 해체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커다란 희생이, 발포나 가혹한 탄압으로 커다란 희생이 있었다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사료에는 내란과 같은 양상, 계엄과 같은 상태, 혹은 혁명적 앙양,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현상,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바로 경기도시인데,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종합토론의 논점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10여일간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의 원인과 이런 현상들의 주체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왜 이런 현상이 장기 지속되지 않고 10여일 만에 종식이 됐는지, 이런 문제, 이런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의문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초까지의 상황을 혁명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하려면 무장한 군중이 기존 국가 권력하고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해야 됩니다. 맨손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지금 가장 격렬한 안성 지역이나 수원 지역의 싸움도 그냥 맨손으로 가거나 돌멩이 들고 몽둥이 들고 가서 총칼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군경하고 싸웠는데 그 이긴 이유는 간단하죠. 워낙 수가 적었습니다. 일본 경찰 수가. 3.1운동의 이 시기를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혁명적 정세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일본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이 3.1운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치가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세가와 총독. 한 명밖에 없죠. 그만큼 별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형 농촌형으로 얘기를 좀 옮겨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이제 서울에 앉아서 지식인들이 짠 구도랑 다르게 민중들이 느끼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상이라 그럴까, 어떤 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게 3.1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뭘로 이렇게 좀 뭐 지표라 그럴까요? 그걸 좀 이렇게 뭔가 측정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으니까 지식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형, 도시형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허영은 선생님 지적대로 이제 그 유형화는 뭐 너무나도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 할까요? 제가 뭐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3.1운동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참조축 중에 하나의 이렇게 그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양 대립적인 유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라 그럴까요? 그레디에이션이 있는 그런 참조축으로 어떤 전통적 질서가 좀 남아 있는 곳과 어떤 뭐라 할까요? 그 뭐 개항장으로 대표되는 그런 식민 도시, 이런 어떤 분석의 참조축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개별 시위가 아주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국을 놓고 보면은 각 지역의 구군현의 시위가 3말 4초에 집중되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와 에너지와 동원할 수 있는 그 구군의 자원이 그 시기에 상대적으로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집중된 것들이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혁명적 앙양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동의하기가 저도 역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 절정기란 말을 썼는데 그걸 혁명적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근데 약간 수원 그 하면서 약간 당황한 게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서울이나 이런 중심지나 첫날 7개 도시가 정말 엘리트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종교인들하고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이랑 학생연대가 사실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사례를 부분적으로 연구했던 저로서는 수원이라는 지역을 딱 보고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구장님까지 나서셔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걸 통해서 정말 이게 갖는 큰 의미는 다 나왔다.
누구나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가장 고조된 시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혁명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시위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도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건 혁명보다는 좀 우리가 어떤 용어를 표현을 할 때 약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부각이 되지 않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1운동, 3.1 독립운동의 일반화입니다. 누구나 다 독립만세운동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20년대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뭐가 하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뭐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탄압이 붙잡아가고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그런 사례가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의 일반화 크게 되고 그래서 4월 초에 태형이 가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약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 인천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최초로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3월 20일이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정기라고 부를 수 있는 3월 말 4월 초라는 시점이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만세 시위가 최초로 시작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좀 지역과 관련해서 혹은 소식의 전달과 관련해서 너무 쉽게 현재의 관점으로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3월 1일에 만세 시위가 서울과 이제 여러 지역에서 시작됐을 때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것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논의했을 때 적정한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는 날짜 자체가 거의 3월 15일에서 3월 25일 사이에서가 처음으로 이제 선택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뭐 한 개 지역에서 시작하면 그 주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확 몰렸던 시점이 사실상 이제 3월 말 4월 초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수원 읍내나 뭐 이렇게 장시가 있는 곳이 아닌 상대적으로 이제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가장 격렬한 만세 시위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일단은 이제 양성 원곡도 그렇고 우정 장안도 그렇고 송산면 같은 경우도 이제 송산과 남양 서신이 같이 하는 즉 다시 말하면 한 개 면 단위가 아니라 연합적인 형태의 시위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공세적이고 파괴적인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인다라는 거하고 또 이것은 한편으로 보자면 옆 마을에서 사람들이 동원이 될 때 우리 마을들은 이제 질 수 없다라는 묘한 이제 동종 마을 간의 경쟁 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해방감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또 크게 작동했었을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 저항의 전통이라든가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병도 그 초기 뭐 1907년 8월 달에 막 고양됐을 때 보면은 대부분 광역의 경기도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의병이 수그러든 다음에 그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로 야학운동 같은 자강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들이 결국 3.1운동 때도 일정 부분 이어지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확장해서 그 시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3.1운동이 나오고 그 지역의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종합토론에서 주되게 얘기됐던 것은 경기도 시위에서 확인되는 3월 말과 4월 초의 절정기 현상 이것을 혁명적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토론과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운동을 이끌었던 운동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나 그들의 활동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형과 관련해서 도시 농촌형보다는 장시를 이용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 안성 같으면은 원곡 양성 유형과 그 다음에 안성 읍내시 유형 이 두 가지가 분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형화에 관한 적절성에 대한 토론도 오늘
학술 회의에서 있었던 아주 유의미한 그런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경기도 구체적인 시위에 이렇게 토론들이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안팎에서 청중 안팎에서 좀 더 장기 운동사의 관점에서 3.1 운동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중요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